이게 결국에는 내 성장에 도움이 된다, 회사 일이.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절대로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말자. 개인을 위해서 일하자.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회사라는 거는 사실 되게 가상의 실체잖아요. 뭐 주인이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그런 가상의 조직인데 그걸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절대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신나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똑하게 일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거는 이제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얼마나 빨리 하는가. 근데 이제 점점 똑똑하게 일한다는 거는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예, 이 일이 우리 회사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예, 라는 거를 좀 잘 생각하고 하는 게 똑똑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향도 맞고 속도가 빨라야 사실은 이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똑똑하게 일한다는 거는 왜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뭐 상사가 이제 일을 주더라도 가능하면은 이게 진짜로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거를 잘 파악하려는, 나이스하게 잘 파악하려는 노력을 좀 하고 그냥 무작정 일하기보다는 그 목적에 맞게 시킨 일이 아니라 이 상사가 이 일을 준 혹은 이 프로젝트가 목적에 맞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쉬운 게 먼저 하면은 리더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팀원들의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가 제 생각에는 모든 리더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고, 최근에는 이 고민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뭐 큰 기업일수록 오히려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은 팀장님들은 그래도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있고 이미 뭐 성장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도 있고 해서 다들 좀 동기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과 이제 팀원들 간의 동기의 갭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본성에 맞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제가 고민했을 때는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성장, 자유, 기여, 세 가지인데요. 이거를 이제 뭐 꼭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본성이나 기본적인 성향을 이렇게 역행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효과도 적고. 근데 이렇게 결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먼저 얘기해 보면은 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크든 작든 혹은 숨기고 있는지 혹은 그걸 이미 포기해 버렸는지의 차이지, 그냥 본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은 태어날 때 걷지도 못하고 혼자 먹지도 못하고 뭐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되게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역량을 갖춰가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커나가는 게 어떤 인간의 DNA 안에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실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성장에 관심 없어, 난 그냥 지금 이대로 편하게 사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실제로는 마음 한가운데 어딘가는 계속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드려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커리어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제 팀원분들과 1대1로 커리어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는데, 왜 회사에서 뭐 내가 커리어까지 챙겨줘야 되냐, 일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팀원들과 20년 뒤 네가 무슨 커리어를 가고 싶니? 이게 사실은 어려운 논의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우면 뭐 3년 뒤, 5년 뒤에 너 다음 팀은 어디를 가면 좋겠니? 혹은 우리 팀 안에서도 넌 다음에는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니?
이렇게 이 사람이 앞으로 커리어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하는 일과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어떤 뭐 투자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략팀인데. 그러면은 좀 전략적인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투자에 관련된 일을 조금 맡긴다든지 뭐 숫자를 보는 일을 좀 맡긴다든지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반대로 나는 뭐 숫자는 잘 아니까 오히려 뭐 그 영업적인 부분 혹은 사업 개발적인 부분을 맡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좀 맡기면서 이게 결국에는 내 성장에 도움이 된다, 회사 일이.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절대로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말자. 개인을 위해서 일하자.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회사라는 거는 사실 되게 가상의 실체잖아요. 뭐 주인이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그런 가상의 조직인데 그걸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절대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신나서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이제 팀장이 최대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커리어 목표에 맞는 일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커리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게 아무리 해도 이걸 맞출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뭔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뭐 능력이나 뭐 성향과 맞지 않는 커리어 목표를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 성장은 이런 식으로 좀 맞춰줬을 때 좀 동기가 살아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연하면 커리어에 대해서 계속 그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너를 여기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가 팀장하는 동안 너를 어떻게든 뽑아 먹어서 나도 이제 성과가 좋아지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나는 네 인생을 응원하고 네 커리어를 응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은 정말 같이 해보면서 어떻게든 좀 서로의 성장 팀원도 성장하고 팀도 성과를 내고 이런 윈윈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자유인 것 같아요. 그 자유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시킨 일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을 더 신나서 하기 마련이잖아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조직이라는 데는 위계가 되게 명확하게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짜여진 틀 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떻게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을 줄 때부터 의미 있는 단위로 잘라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뭐 A 회사에 대해서 조사해와 보다는 자 우리가 이런 신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경쟁사 들의 어떤 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좀 뽑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A 회사에 대해서 좀 조사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되게 중요한 일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구나 라는 어떤 룸을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본인이 자유롭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되게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무진이 그러니까 회사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상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실무진이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믿어주고 뭐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세요라고 빨리 얘기해 주는 거. 물론 이제 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면 막아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 최대한 바로바로 대답해 주면 마치 내가 의사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느낀단 말이에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보고는 하지만 바로바로 결정해줘.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되게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라는 감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는 가능하면은 뭐 일하는 시간, 뭐 장소, 연차, 뭐 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뭐 회사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냥 본인의 자율에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정말 작은 것까지 토시 하나까지 마이크로 매니지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참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 일을 점검을 할 때도 어디까지 됐어 갖고 와봐 라고 수시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중간 보고 기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일스톤을 정해서 정규적으로 점검하는 게 자유도가 오히려 높아진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행동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의 기반에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도를 줄 수 없는 이유는 팀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시로 체크하고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도 충분히 역량 있는 사람이고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선은 믿어줘야 잘하는 거지 잘하면 믿겠다는 잘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믿지도 않는데 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여인데요. 기여라는 게 저도 잘 몰랐던 개념인데 예전에 팀에 이제 행복도 조사를 위한 그 질문을 뽑아내기 위한 논의를 좀 했었어요. 그 팀원들이랑. 그래서 언제 행복하니, 언제 불행하니를 좀 물어봤었는데 언제 불행하니에 꽤 많은 답변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적어서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별로 회사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되게 그때가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느끼고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인간의 본성 중에는 저희가 사실 인류 역사상 한 90% 이상을 이제 사냥이나 이제 수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뭔가 조직에 기여하는 게 없으면은 버려진다라는 그 두려움이 DNA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라도 기여를 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팀장으로서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는데 이게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뭐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한테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아무래도 동기가 좀 안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일을 좀 잘게 쪼개서 줘서 성공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성공했을 때 좀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크게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하면 좋은 게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에이전시 같이 어딜 가든 이런 거 이 사람은 이런 게 장점이다 이런 거 잘하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내가 회사에 그래도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도 팀장이 그 팀원들의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단기간에는 안 되고, 근데 저는 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꼭 확신을 갖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고 기업에서도 사실은 뭐 돈도 중요하고 뭐 기술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뭐 투자금을 받아오는 것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시스템 만드는 것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회사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키워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그 회사의 성공에 그냥 거의 2등과 차이 많이 나는 1등 요소라고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거든요. 그 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팀원의 성장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티베이트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가가 정말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강조를 하다 보면 회사에서 보기에는 쟤 너무 이렇게 성과도 중요한데 사람만 너무 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성과도 당연히 중요해요. 성과도 당연히 중요한데 성과는 사실 보시면은 회사에서 뭐 KPI다, 뭐 인사평가다, 뭐 주간 보고 월간 보고 뭐 이런 걸로 되게 촘촘하게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은 뭐 내가 성과가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상사의 압박이 들어올 거고 그게 지속되면은 뭐 그 팀장 자리를 계속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과는 사실은 뭐 이런 거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기업의 시스템상 성과는 엄청나게 이제 리더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정작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역량과 근본적인 역량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사실은 회사도 더 발전하는 건데 정작 여기에는 시간을 많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책에서도 썼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성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일부러 더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과만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이제 사람을 위한 시간을 떼놓자라는 건데 사실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온 막 책까지 낸 저조차 사람에 대한 순수하게 사람에 대해서 제 캘린더 중에 사람에 대해서 쓰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많이 나와야 15% 내외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의지를 갖고 억지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은 금방 0%로 날아가는 거는 금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에 쓰는 시간을 항상 먼저 내 캘린더에 떼놓자. 예, 저는 주로 원온원 1대1 미팅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미팅을 뭐 각 팀원들과 뭐 한 달에 2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얼마가 됐든 간에 미리 그 시간을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적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일들을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1대1 미팅 뭐 사람에 쓰는 시간은 정해놓은 대로 쓰시기를 지키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만에 하나 정말 불가피하게 그게 미뤄지더라도 이제 지우지 말고 미뤄서라도 좀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렇게 내가 의지를 갖고 사람에 대한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성과로 이어지는 거를 정말로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100% 할 수 있는데 80%만 하는 팀원 뭐 자기 역량 개발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정체돼 있는 팀원이 낼 수 있는 성과와 120%를 일하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하는 팀원이 낼 수 있는 성과는 이거는 뭐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걸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사실은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인식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곱게 보지 않을 때가 많기도 하고 결국은 되게 비정하지만은 조직은 성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도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우리 팀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 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조금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을 주기 전에 일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설계하는 과정부터 일을 줄 때도 되게 세심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일을 정말로 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좀 도와주고 뭐 갈등이 있다면 해결해주고 혼자 이렇게 푸시하기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해서 이 우리 팀원이 정말로 성과를 내는 과정을 그냥 뭐 일 주고 뭐 다 되면 가져와 해서 또 뭐 피드백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을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직 문화에 대한 거를 뭐 공부하면서 맞춰 나간 것도 있고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좋은 리더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리더분들한테 배워왔던 것들이 좀 체화가 돼 있었던 것들이 팀장 때 이런 거를 좀 해봐야지 하는 걸로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예를 들면 모놀로그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대학 때 동아리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것들을 좀 불러오기도 하는 것 같고, 예, 그런 좀 다양한 경로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걸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팀에서 해봤고, 외국인하고도 했었고, 그 더 우리보다 사생활에 대한 게 예민하잖아요. MZ 뭐 어린 친구들도 했었고, 되게 무뚝뚝한 뭐 그런 남자 뭐 이런 친구들하고도 했었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이런 거 왜 하냐고 막 이런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재밌는 거는 제가 20분 주면은 막 40분, 50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이게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람이 생각보다 나에 대한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잠재된 본능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되게 오픈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뭐 방송하고 막 이런 데 나와서까지 하는 거는 정말로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이렇게 소수의 뭐 항상 이제 같이 지내는 팀에 본인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거는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예,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그래서 뭐 물론 끝까지 되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생각보다는 오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뭐 바로 효과를 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물론 뭐 그런 모놀로그도 그렇고, 뭐 페어웰, 웰컴, 평소에 이제 팀장이 팀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그 다음에 팀원들 중에도 사실은 서로 이렇게 좀 끈끈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그런 요소들을 계속 이렇게 추가해서 시도해 보는 게 저는 팀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이것저것을 시도하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게 좀 팀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팀을 이끄는지를 예전에는 막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뭐 팀이 커지면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까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저의 어떤 가치관들을 좀 정리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런 거 행복, 성장, 믿음 뭐 등등 이런 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정리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다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좀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나중에는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술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술자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일도 열심히 했지만 회식도 정말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술 막 늦게까지 마시고 이런 거를 좋아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4년 전부터 술을 끊고 지금은 아예 술을 안 마시거든요. 이게 물론 건강도 좋아지지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저한테 아침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밤에 약속도 점점 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찍 잘 수 있고 아침에 사실은 일어날 수 있다 해도 맑은 상태가 아니라서 뭔가 뭐 글을 쓴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이런 일은 힘든데 이게 술을 끊고 나니까 아침에 저한테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구본영 선생님한테 이제 빠져가지고 그 책을 많이 봤는데 구본영 선생님 강하게 주장하셨던 게 뭐 직장을 다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적어도 본인을 위한 시간을 좀 빼서 써야지 뭐 직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뭐 술로 이렇게 시간이 생겼다고 하면 술 끊는 걸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일찍 뭐 5시, 6시, 7시에 나가는 날도 저는 그때부터 일할 시간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고 뭐 일부터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근데 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시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회사를 빨리 가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요 책을 쓰고 강의안을 만들고, 뭐, 책을 보고, 연구를 해야지 이걸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으로 되게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에 없던 시간이 저한테 이제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그 아침에 집중하는 그 몇 시간?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아침도 사실은 컨디션만 잘 유지하면 주말 새벽이 또 딱 제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을 이제 업무 이외에 다른 거를 하는 데는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좀 더 열정적으로 일도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회사에서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